안녕하세요. 서강대 박현노입니다. 오늘은 수에즈 운하 국유화와 이에 따른 전쟁을 살펴보면서 석유의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51년 모사데그 이란 총리가 주도한 이란 석유 산업 국유화는요,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쿠데타로 총리가 실각하면서 2년 만에 안타깝게 무산됩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모사데그 총리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소련과 협력해서 이란이 공산국가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전복을 시도한 거죠. 물론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이집트는 미소냉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요,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하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란은 미소냉전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이집트는 이를 잘 이용해서 성공한 거죠. 물론 이집트가 한 번에 아주 쉽게 국유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죠.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지나가는 에너지 운송로로 세계에는 6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곳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중동에서 석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라카 해협입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있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인데요. 이 수에즈 운하는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중요한 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바불 만답 해협이 있습니다. 터키 쪽으로는 터키 해협이 있죠.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잇는 튀르키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이 6곳이 현대 세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 수송 통로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은요, 당장 유가가 올라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수에즈 운하는요,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총 길이가 190.25km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요, 280m에서 345m가 되고요. 이 물의 깊이는 22.5m입니다. 이 해상 통로를 통과할 때 배들은 보통 시속 11km에서 14km 내에서 움직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1798년 프랑스가 알렉산드리아를 침략해서 이집트를 점령을 하거든요. 이때 프랑스는 이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영국의 길을 차단하고 먼저 중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야심이 깃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곳에 운하를 설립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1854년입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관 페르디낭드 레셉스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건설권을 받았고요. 1859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인 1869년에 완성하죠. 이 건설 당시 이 수에즈 운하 회사는 파리에 본사를 두었고요. 프랑스가 지분의 52%, 이집트가 4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사회는요, 모두 14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 운영 첫 해인 1870년에 이 배가 통과한 수를 세보니까 하루에 2회 미만이었습니다. 즉 486회였고요.
그런데 이 1966년에는 무려 21,250회로 하루 평균 58회의 배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 이 화물 운송량은 44만 4천 미터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무려 11억 3,963만 미터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이 이곳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와 홍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상 물동량은요, 해상 운송의 7%인데 이 수에즈 운하의 사건이 나기 직전인 1955년 이 수에즈 운하는 유럽으로 가는 석유의 3분의 2가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즉 유럽은 수에즈 운하에 문제가 생기면 겨울을 아주 차갑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석유 통로였죠.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할 당시 그리고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을 당시 이집트는 왕정이었습니다. 파라오 때부터 이집트에서는 계속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생깁니다. 195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정이 공화적으로 바뀝니다. 역사상 정말 초유의 일이죠. 이때 등장한 지도자가 나세르라는 아주 말 잘하고 그리고 인물도 훤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나세르는 아랍 민족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랍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가난한 이집트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식량 문제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는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완댐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스완댐을 건설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과 영국은 나세르에게 접근해서 나세르를 돕겠다고 합니다. 왜 도울까요? 당연히 소련과의 경쟁이 있었던 냉전 시대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나세르를 잘 보여서 나세르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아스완댐 건설 후원을 약속하면서 세계은행 차관을 보증을 써줍니다. 그런데 나세르는 미국과 영국만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나세르는 소련제 무기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소련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신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미국과 영국은 아스완댐 건설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나세르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과 영국이 돈을 대주기로 해서 아스완댐을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던지시겠죠. 아니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건데 왜 이집트가 갔습니까? 1875년에 이집트는 재정난을 겪게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영국에 자신의 지분을 팝니다. 당시 한 주당 가격은 500프랑 이하였는데요. 영국은 568프랑을 주고 이집트로부터 지분을 삽니다. 1875년에 샀는데 이게 1900년이 되면 무려 한 주당 3,600프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분을 다 팔았고요. 수만 명의 이집트 노동자들이 죽어가면서 건설한 이 수에즈 운하는 고스란히 영국과 프랑스 거였거든요. 돈도 프랑스와 영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세르는 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해서 여기서 아스완댐을 건설할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56년 7월 26일 수에즈 운하 국유화 작전을 하는데요. 당시 나세르는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었고 이전에 자신의 신복을 불러서 자, 내가 연설 중에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프랑스 외교관 드 렙셉스, 이 드 렙셉스라는 이름을 말하면 그때 대원들을 이끌고 가서 수에즈 운하 사무실을 점령하고 수에즈 운하를 접수해라.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3명만 알고 있었고 이들은 수에즈 운하 사무실 근처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세르가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달변인데다가 엄청나게 연설을 길게 합니다. 연설이 1시간이 지나도 렛셉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2시간쯤 됐을 때 갑자기 나세르가 The 렛셉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들었을까봐 2번을 더 합니다. The 렛셉스, The 렛셉스, The 렛셉스. The 렛셉스를 3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은 3명이 대운을 움직여서 바로 수에즈 운하 사무실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접수를 하죠.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당연히 프랑스와 영국이 그래 그동안 우리가 돈 많이 벌었어. 이집트가 가질 때도 됐다. 이렇게 하고 물러날 리가 없죠. 그래서 3개월 후인 10월 29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합동 공격하면서 제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만 있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끼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끼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 이 바다 통로가요. 티란 해협이 있습니다. 티란 해협에서 배가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티란 해협을 이집트가 봉쇄해 버렸습니다. 봉쇄를 하니까 이스라엘도 화가 났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몰래 만나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공격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아하, 싸우지 말게. 그래서 둘이 싸움을 중지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들어가는 그러한 작전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작전을 하려면 미국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요. 슬쩍 떠봅니다. 국유화를 한 이 수에즈 운하를 다시 찾아오려고 한다는 문을 띄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는 말이 힘으로는 하지 마소 그런 거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프랑스의 세브르에서 만나서 작전을 짭니다. 미국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예상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최후 통첩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카이로를 폭격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겠죠. 이집트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도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통제합니다.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이쯤 되면은 이제 나세르가 패배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을 놓치고 물러날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오판입니다. 왜냐? 미국과 소련이 화가 납니다. 엄청 화를 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당시 대선을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집트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미국한테는. 미국은 어떻게든 간에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소련에 붙어버리면 이 냉전 시대에 미국으로서는 크게 실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작전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소련은요? 소련은 당연히 이집트 편을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를 쪼이기 시작합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영국은 사실 잘못 생각했어요. 일단 나세르는 패배를 했지만은요. 수에즈 운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미 수에즈 운하 통행을 마비시켜 놓은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지금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배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으로 가는 석유가 들어갈 수가 없죠. 영국과 프랑스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유럽으로 들어간 석유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면 미국이 석유를 대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안 도와주고 가만히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빼라고 그러죠. 군대를 빼기 전에는 절대 한 방울도 대주지 않겠다. 군대를 빼기 전에는 대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세르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전쟁 전에 영국과 이스라엘은 친이스라엘 감정이 강한 미국 여론을 반네소르로 몰고 가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나세르를 히틀러라고까지도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모든 소용이 없는 거죠. 미국이 석유를 봉쇄를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곤혹스러워지고요. 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소련은 핵폭탄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영국과 프랑스에 분노를 했습니다. 영국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미국과 소련의 이 퍼붓는 압력에 굴복을 해서 이집트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말에 병력을 철수합니다. 무엇이 전쟁을 끝냈습니까? 결국 석유가 끝내는 거죠. 석유가 들어오지 않는 겨울을 어떻게 유럽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철저하게 패배를 느낀 영국과 프랑스. 사실은 이 수에즈 운하 전쟁의 실패는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이류 국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무력감을 느낀 영국, 그리고 또 프랑스는 자주 국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영국은 수에즈 운하 끝난 다음에 57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가고, 프랑스는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절실한 절박감에 1960년에 결국 핵 개발을 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 전쟁에서 이 패배한 영국과 프랑스, 결국에는 군대를 빼게 만든 미국, 그 수단은 석유였습니다. 1953년 이란에서는 석유 산업 국유화가 실패합니다. 이란이 소련 세력으로 들어갈까 봐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미국과 영국이 정보 작전을 했고 친위 쿠데타로 총리를 무너뜨리면서 석유 산업을 다시 미국과 영국의 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는 이러한 미소 냉전을 아주 잘 이용한 나세르의 노력으로 결국에는 성공하죠. 이 나세르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는 70년 나세르가 죽을 때까지 아랍 민족주의의 열기를 크게 팽창시킨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수에즈 운하 전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랍인들의 단결력이 볼 수 있는 오페크가 어떻게 결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